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고요, 제가 직접 분석한 영상입니다. 포스코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한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포스코 연매출 64조 3668억원, 영업이익 3조 3689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9826억원. 1968년 4월 1일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로 연간 4100만톤의 조강 생산 최대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의 철저도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설명과 현재 포스코가 처한 암흑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포스코의 주력 사업 부문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포스코의 주요 사업은 철강, 무역, 건설, 기타 등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살펴본다면 철강이 32조 수준으로 50%, 무역이 22조 수준으로 34%, 약 84%를 철강과 무역, 이외 ENC 11%, 기타 5%로 주력 사업으로 철강과 무역을 영위하고 있어요. 포스코의 최근 5개년 실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매출 53조, 영업이익은 약 2조 8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수준에서 2017년 매출 6조 수준으로 한 번에 점프를 딱 뛰고 지금 2019년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예상치는 5년 전 수준인 57조 원대로 매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철강업계의 보릿고개가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한 해 경제와 기업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빌런 코로나19가 연이어 터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공장들이 셧다운을 하고 그로 인한 충격은 철강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에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포스코의 주력 수요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연쇄 셧다운으로 세계 자동차 공장의 73%가 멈췄고 비교적 양호했던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공장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유럽, 남미, 인도 등 11개 공장이 우울수업을 하기도 하죠. 코비드19가 몰아친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별도 기준으로만 살펴본다면 포스코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53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1.4%가 급락했고 매출 역시 9%가 하락했습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2분기로 이어져 2분기는 매출 5조 8,848억원, 영업손실은 1,085억원, 당기순이익은 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8%로 감소한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00년도 분기 실적을 공시한 이래 사상 첫 역성장이었죠. 자동차, 조선, 철강을 구매하는 전방 사업이 부진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한 것이죠. 네, 그러면 대충 코로나만 지나면 포스코도 괜찮아지겠네요? 라는 희망찬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온전한 것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뉴페이스 악역이었다면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포스코를 괴롭히고 있는 원조일진 포스코가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역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우리 대륙의 먼지형들입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철강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와 규모 그리고 시장제 배려가 중시합니다. 중국은 대륙 굴기의 일환으로 국가주도 정책으로 철강 산업을 성장시키며 제철소들의 건립을 장려합니다. 그 결과 우후죽순으로 중소형 제철소들의 난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중소형 제철소들의 난립은 철강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국산 값싼 철강 과잉 공급은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철강 생태계를 중국이 손에 쥐고 흔들기 시작하죠. 대륙의 굴기, 철강업계의 중국 부상으로 중국이 철강 가격을 낮추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중국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제 가격이 국내 철강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세계 2위의 철강기업 중국의 바오그룹이 중국 중견 철강기업 타이건과 합병을 한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 주도하에 바오 철강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 통계로 타이강의 조강량이 약 1086만 톤, 바오의 생산량이 9,500만 톤으로 이번 합병을 통해 1억 톤이 넘는 거대 철강 그룹으로 탄생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는 세계 1위 철강 기업 아르셀로미탈의 9,700만 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제 세계 철강 1위 기업이 중국 바오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존 중소형 철강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철강 가격 교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철강업계의 합병을 통해 기존 중국 철강업계의 고속성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철강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목적이죠. 결국 중국의 철강 굴기는 우리나라 철강 가격의 기대 심리를 결정하게 되었고 철강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국내 철강 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직면하는 위험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탈제조업화로 국내 철강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중국의 값싼 철강제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사양화 국면으로 들어서는 현실이죠. 그리고 포스코의 매출 50%를 담당하고 있는 철강 부문의 주요 제품군들을 보면 자동차, 건설, 조선, 에너지 등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수요처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크나큰 아픔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셧다운, 수요 침체 등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상황을 보면 아주 처참해요.
르노 마이너스 19%, BMW 마이너스 20%, 현대기아, 순이익 반토막, 다임러, 폭스바겐은 영업이익이 아주 저세상으로 가면서 주요 수주사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부문은 전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총 주택수는 1712만 채에 이르고 아파트는 1038만 채로 전체 주택의 61%, 단독주택은 23%인 396만 채입니다. 2015년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1만 명임을 감안할 때 주택 한 채당 거주하는 사람은 채 3명이 되지 않고,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2017, 2067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한국의 인구는 거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상황 속에서 주택 수요의 증가를 바라는 것은 어렵단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철강, 건설 부문의 실적이 앞으로 낙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주요 연관 산업의 상황과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는 가운데 원료인 철광석의 가격은 7월 10일 톤당 104.27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월 초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며 철강 산업의 악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은 2019년 최종 24억 5천만 달러 적자로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고, 경쟁사인 현대제철 역시 매출 20조 5,126억 원, 영업이익 3,311억 원으로 2019년 영업이익률 1.6%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죠. 결국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철강 수요 하락과 중국발 철강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해 세계 철강 산업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는 이 같은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과거부터 이야기해온 전략을 말씀드리면 고 부가가치 철강 생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포스코는 철강 프리미엄 브랜드 이노빌트를 출시했습니다. 건축, 도로, 교량 등에 사용되는 강건재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어놓으면서 품질, 경쟁력을 미는 전략이에요. 실제 건설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 어떤 철을 사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힘든 점을 착안해 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내어놓으며 포스코의 소재를 100% 사용하며 그 품질 또한 포스코가 인증하는 것으로서 건설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품질 관리를 보증해주는 것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이노빌트 같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내어놓으면 신뢰성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철강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을 하는 것이죠. 포스코는 AI를 도입한 도금 공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고로를 운영해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용융 아연 도금 공정에 AI를 도입, 수동으로 조업할 때 최대 7g에 이르렀던 제곱미터당 도금량 편차를 0.5g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기존 숙련공이 2시간마다 고루하부에서 수동으로 노열을 점검하고 육안으로 색을 식별해 내부 온도를 예측했지만 스마트 고루 도입 이후 센서가 쇳물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1시간 뒤의 온도를 예측해 자동 제어가 가능해진 것이죠. 스마트 고루를 통해 용선 1톤당 연료 투입을 4kg 감소시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00억 원이 넘는 원가 절감을 성공했습니다. 향후 사이즈가 큰 3사 고로에도 적용시켜 성과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원가 절감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들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의 효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과거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 무역업에 주력했던 회사였지만 2010년 포스코 그룹 인수된 이후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작년 미얀마 가스전 두 곳에서 연간 최대 물량인 2162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판매하면서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새 가스전 발견에 성공하면서 실적 기대가 커지며 현재 부진 중인 철강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국내외 가스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리오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는 현재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노후 설비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품질을 최고, 개발 주기 단축 등을 이끌어낼 수 있죠. 철강업은 가장 전통적인 자본 집약 산업으로 기계장치로 대부분 기술들이 구현됩니다. 이에 따라 최신 설비를 얼마나 많이 갖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되죠. 설비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갱신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이룰 수 있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많이 힘들 테지만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그리고 자회사들의 힘을 통해서 이 난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